오늘은 정말 인기 많은 네이버 홈피드 노출 전략 및 노하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노출을 앞당기고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와는 완전 방향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5가지 기준만 알고 글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튜브는 어떤 채널을 구독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에 접속했을 때 내가 구독했던 채널의 영상들이 먼저 홈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접속했을 때 내가 이웃 추가를 한 블로거의 글이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웃 추가라는 개념도 있어요. 앞으로 서이추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말 그대로 이웃을 서로 추가하고 수락한 상태를 말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이웃 신청을 했다. 이건 일방적인 이웃 신청을 해서 A가 네이버 앱을 실행했을 때 처음 보이게 되는 화면 중에서 내 글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이웃 신청을 했고 A라는 사람도 이웃 신청을 수락을 해서 서로 이웃 추가가 된 상태라면 A라는 사람이 네이버를 접속했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먼저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장점 하나만 가지고 서로 이웃 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새 글을 발행하면 서로 이웃인 사람의 블로그 새 글 탭에 알람이 뜨게 됩니다. 알아서 홍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내가 이웃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웃 추가를 해야 될까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서이추를 하셔야 됩니다. 이웃 추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의 네이버 홈피드에는 내 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의미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이추를 신청할 때는 성의 있는 멘트 몇 가지를 만들어 두시고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신청을 해주세요.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는 것보다 이게 우선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공개 범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발행하기 전에 이 글을 어디까지 보여줄 건지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전체 공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비공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전체 공개로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비공개는 말 그대로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웃 공개는 서로 이웃인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글이고, 이웃 공개는 서로 이웃과 이웃까지는 보이게 되는 공개 범위인 거고, 전체 공개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범위인 거죠.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고, 다 아는 내용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홈피드 노출 전략과 관련이 있느냐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가 홈피드에 글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웃이라면 내 글이 그 사람 네이버 홈피드에 보여요.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네이버 홈피드의 수익화의 대전제는 홈피드에 내 글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가 보이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타겟은 아니지만 이웃의 홈피드이지만 내 글의 노출에 조금이라도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웃된 추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이웃끼리 작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광고 수익을 품앗이 하듯이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이추한 사람들에게 내 글을 보여줘서 수익을 얻자, 이건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그 수익 절대 안 나오죠. 하지만 노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이추하는 부분과 글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하고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내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네이버 블로그 키우시는 것처럼 이웃인 블로그에 가서 답글 남기고 소통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피드 노출을 위한 블로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웃은 포스팅을 하고 남는 시간이 생기면 투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와 관련된 이웃에게 서이추를 신청하는 게 좋아요. 즉 이웃을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공통된 관심사의 이웃을 추가하는 게 좋아요. 속도가 더디더라도 말이죠. 서이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웃들이 내 글을 읽지도 않고 답글만 남기는데 급급한 이웃들은 오히려 내 글을 네이버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독이 됩니다. 내 글을 읽지도 않고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스크롤을 무조건 빠르게 내린 다음에 답글만 남기고 떠나버리니까요. 평균 체류 시간을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강조드리지만 의미 없는 이웃 추가 작업은 평균 체류 시간만 갉아먹게 되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포스팅 시간을 최적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블로그 수익화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하고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포기하는 이유는 글을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지쳐가거든요. 왜냐면 동기부여가 되는 수익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즉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이 너무 적으면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는 많은 노출도 중요하지만 포스팅하는 양도 중요해요. 물론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 하시거나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포스팅의 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글쓰기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운동선수를 보면 코치가 있잖아요. 야구에서도 타격 코치가 있고 주루 코치가 있죠. 무지성으로 부딪혀보면서 경험하는 방법보다는 훈련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셔야 내가 원하는 수익, 내가 원하는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추천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 구글에 접속하셔서 구글 검색창에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검색하세요.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서 크롬에 추가 눌러주시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뜨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차별화예요.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설치하셨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글자 수 세기와 제목 유사성 검토 때문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네이버 홈피드 노출을 위해 약 1500자에서 20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적정하다고 추천드렸었는데 글을 쓸 때마다 매번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들어가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글자 수를 확인하고 이 과정이 꽤나 시간을 많이 잡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설치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하시는 실시간으로 왼쪽 하단에 글자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유사성 검토가 가능해져요. 홈피드 노출을 위해서는 다른 블로그 글과 차별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차별성은 내용이 아니라 썸네일과 제목이에요. 이 썸네일과 제목 때문에 이 글을 클릭해서 읽을지 말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유튜브 썸네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뜨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컨텐츠와 비슷한 제목이나 썸네일이라고 하면 그냥 스크롤을 넘기게 되겠죠. 그저 그런 컨텐츠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말이죠. 내가 글을 작성하는데 1시간을 투자했던 5시간을 투자했던 상관이 없어요. 썸네일과 제목이 구리면 사람들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될 거예요. 글의 내용보다는 썸네일과 제목에 시간 투자나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설치하셔서 제목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제목 아래 유사성을 퍼센테이지로 보여줍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못해도 40% 이하, 되도록이면 30 이하가 되도록 제목을 수정하시거나 변경을 계속 하시면서 잡아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벤치마킹입니다. 네이버 홈피드 노출을 위한 양질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솔직히 어려워요. 어떻게 글을 누구나 다 잘 쓰겠어요. 하지만 AI나 챗GPT 힘을 빌리게 되면 글을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에 대한 차이를 굉장히 좁혀주었죠. 하지만 AI나 챗GPT 이걸 어떻게 쓰는지 컨텐츠의 질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게 질문하고 남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GPT에게 정확한 소스를 주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관련 글을 쓴다고 할게요. 키워드는 카니발 풀체인지라고 합시다. 어떤 AI를 사용하시던 상관없이 카니발 풀체인지 관련 글 작성해줘 라고 하면 100%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된 글이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체 검수할 수 있다고 하면 T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걸러내거나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한 주제의 모든 키워드나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검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해서 AI가 내놓은 글을 단순 복붙해서 포스팅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엉터리 컨텐츠, 기레기가 작성한 기사 같은 글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당연 빨리 낫는 법으로 글을 써달라고 GPT에게 요청을 했어요. 제목은 그럴싸하게 써줬죠. 유사성이 30% 미만 되는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본문도 뚝딱 써줬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설명한 제품 이미지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GPT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온 답변이 착오였다,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작성했다라고 하면 있지도 않은 정보를 내가 아는 척 하면서 포스팅한 블로거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블로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GPT 복사 붙여넣기 한 글을 포스팅한 블로거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관련된 글이나 기사를 가져와서 GPT에게 던져주면 그냥 단순히 메인 키워드만 던져서 나오는 글보다는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물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 블로그나 인터넷 기사 내용 드래그해서 복사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천드릴 건데, 똑같이 크롬 웹스토어에서 드래그 풀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설치를 해주시고 크롬에 추가 눌러주세요. 내가 참고할 글이 있는 사이트에 이제 접속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세요. 빨간색 버튼인 제한 풀기를 클릭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드래그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소스를 주면 됩니다. 참고할 글을 던져주는 거죠. 오늘은 네이버 홈피드 노출에 유리한 포스팅을 위해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이웃. 서이추 개념 알려드리면서 홈피드 노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냥 이웃 추가가 아니라 서이추를 하셔야 된다. 다만 시간 할애를 포스팅보다 우선순위에 두시면 안 된다. 포스팅을 할 건 하고 남는 시간에 하셔라. 둘째, 전체 공개로 하셔야 된다. 포스팅 공개 범위는 전체 공개로 하셔야, 이웃, 서이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셋째, 포스팅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지치게 돼요. 포스팅의 질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포스팅의 양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랩 툴즈 헬퍼 설치를 추천드렸습니다. 넷째,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데이터랩 툴즈 헬퍼를 이용해서 제목 유사성을 30% 아래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번째, AI의 거짓말인 할루네이션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AI가 더 똑똑하게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게 소스를 줘야 되는데, 그 소스는 작성하고자 하는,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블로그나 기사 글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드래그해서 복사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 드래그 프리 설치하셔가지고 참고 글을 긁어다가 T나 AI에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적용하셔도 네이버 홈피드 노출 경쟁에서 훨씬 앞서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세부적인 전략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이 내용들을 먼저 체화시켜 두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도 쉽게 소화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